예, 도끼로 문을 부숴 끄집어내라.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소장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자, 공수처에서 내일 출석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세 번째 소환 요청을 했는데 아마 내일도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체포영장이 집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비상계엄부터 대국민 담화까지 이어지는 목소리 들어보시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계엄령 선포 이후에 지금 구속돼 있는 등등의 여러 장성들의 증언으로 아마 공소장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했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라고 수방사령관한테 지시를 했다라는 게 공소장에 들어가 있고요. 다음 장이요. 새벽 1시 3분 이후인데 그 당시에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 내용이 꽤 심각합니다. 다음 것도 볼까요? 이 방첩사 출동조의 단체 대화방에 보면요. 자, 12월 4일 밤 12시 41분입니다.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면 됩니다.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수정욱 변호사님. 자, 이런 내용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많은 계엄에 동원됐던 군인들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좀 증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측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실을 인정할 때는요, 항상 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객관적인 증거하고요. 그다음에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서 판단해 보면 돼요. 자, 먼저 이 증거를 보면요, 대통령이 직접 체포나 이런 데 서명 모든 행위는 문수라게 돼 있어요. 그게 있어야 직원이 지키고 해야지 밑에 경찰이나 군대가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서명된 저런 체포 지시문이 나왔는가? 제가 알기로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계엄이 그 급한 시기에 문서로 보내고 도장 찍어서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대통령이 모든 포고문은 다 놓았잖아요. 예. 포고문 속에 체포가 놓겠죠. 그러면 포고문 다 놓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리고 이제 2번째는 대통령의 음성이 녹취록이 나왔는가?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찔끔찔끔하게 나오는 수방사령관이나 예. 이런 진술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과정을 본 건 아닌데 초기에 진술이 오염됐다는 게 의혹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경찰청장 조지호 청장의 체포조 명단하고요. 거기 보면 이게 현직 판사 그 명단도 있는데 또 이게 국정원 홍장원 차장의 명단에는 또 판사가 없어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다 다퉈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이게 객관적인 증거를 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2번째,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하나도 객관적으로 된 게 없어요. 실패한 계엄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또 항명이고 실패하고 예변 이렇게 주장, 대통령의 말이 이렇게 영이 안 먹힌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섣불리 단정할 문제는 아니고 예. 차분하게 증거를 가지고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많은 제보가 쏟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보사에 30명 모여 있었던 인원들 첫 번째 임무를 확인을 했어요. 거기 성관이 직원, 과장하고 핵심 실무자 30명을 납치를 해서 비완 문속으로 데리고 오는 거였어요. 케이블 타이로 손도 묶고 발도 묶고 두건을 씌워서 오라. 출근할 때 딱 납치를 하라는 거죠. 예, 강성필 부대변인. 자, 저 장비들 망치가 등장하고요.
송곳도 있고요, 벤치도 있고요, 안대도 있고요, 케이블 타이도 있고 많은 장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일 날 대국민 담화에서 말씀하셨던 질서 유지 위해서 실무장 안 한 300명 미만 소규모 병력 국회 투입, 이 문장에서만도 한 4가지, 5가지 정도가 거짓 해명이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포승줄, 수갑, 방망이, 도끼, 송곳 가지고 질서 유지합니까? 이거는요, 뭐 완전히 조직폭력배들끼리 전쟁할 때 쓰는 것 같아요. 저 영화에서밖에 못 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소수 병력만 투입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지금 4,749명 정도의 군인과 경찰이 투입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병력을 곧바로, 그러니까 국회 의견이 있으면 병력을 곧바로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지만 일단 어떤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계엄을 2번, 3번 발표하면 되니까 계속해서 진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이것이 100%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저는 검찰이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맹신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택적인 발언을 하시는지 좀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보면요, 특전사 466명, 수방사 212명, 경찰 1,768명 등 거의 2,400명이 넘는 인원들이 국회에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다른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다퉈봐야 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장관 작성의 초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통령이 이를 삭제 지시하였습니다.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요. 그 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되지 않았고,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예, 자, 강전애 위원. 네. 저기 보면 체포에 채자도 없었다고 하지만 아까 검찰 공소장에는 끌어내라. 그럼 저건 체포가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관심을 갖는 것이 관련자 중에서 첫 번째로 기소가 된 것이고, 그 공소장의 내용을 봤을 때는 김용현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그리고 뭐 사령관들이라든지 조지호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들도 다 써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가 되었는가가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은 우리 국민들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수사 초기에 는 굉장히 성실하게 협조를 하고 있다가 구속 이후로는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소장의 내용이라는 것은 관련된 사령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진술들을 가지고서 꾸민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대통령도 탄핵이 먼저고 수사는 이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가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는 더 이상의 진술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공소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을 부인했다면 공소장 내용 중에서 지금 뭐 변호사나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공소장이 나오기 전에 사실 일부 탄핵할 수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이제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재판에서 이 관련된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겠죠. 근데 이것보다는 수사 과정에 협조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결국에는 탄핵 심판 심리에 있어서 이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 상황들이 증거로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의 저 공소장을 보면은 관련된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일 뭐 공수처의 출석은 대통령이 직접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변호인들이 이제 선임이 된 만큼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